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일요일 네팔 소식입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비란나가르 커뮤니티 감염 결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팔의 의류산업,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24시간 동안 총 확진자 수는, 추가로 뜬 확진자 수는 13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18,613명을 기록 중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카트만두가 8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는 지금 8명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확진자 누적은 415명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카트만두라고 하는 것은 카트만두 디스트릭트와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그리고 박타푸르 디스트릭트, 세 디스트릭트를 합쳐서 보통 카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디스트릭트는 나눠져 있지만은 거의 도시가 구분이 없이 그냥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카트만두 밸리 그러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 랄리푸르 디스트릭트, 박타푸르 디스트릭트가 다 그냥 카트만두로 통용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자는 변함없이 45명이고요. 완치자는 75명 발생했네요.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완치자는 75명 발생해서 현재 누적 13,128명이고요. 회복률은 70.5% 6% 나오겠습니다. 네, 집중치료 인원은요 55명이 늘었습니다. 집중치료 인원이 좀 빠져야 되는데 되려 오늘은 집중치료 인원이 55명 늘어서 5,440명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검역소에서 지금 집으로 가기를 대기하는 분들이 280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7,000명대로 떨어졌어요. 17,903명이 되겠습니다. 빨리 검역소에 있는 인원들이 빨리 빠져줘야 이제 지역 커뮤니티 감염이라든지 이런 식의 것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지금 검역소에 있는 인원을 쳐내기에도 급급합니다. 하루에 뭐 3,000건, 4,000건 실행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PCR 테스트는요 24시간 동안 3,300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342,457건을 기록 중입니다. 네, 언제 인구 2% 60만 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이렇게 하고요. 전체 네팔 현황 및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팔은 부드러운 럭다운마저 7월 22일부터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선, 국제선, 장거리 버스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 있는데요. 국내선, 국제선이 움직이는 8월 17일부터는 투어리스트 비자, 도착 비자도 시작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다시 관광객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직 정확하게 17일부터 어떤 비행기가 들어오는지 이러한 것은 공지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초가 되면, 이번 주 초가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월 30일에 대한항공 전세기는 가투만두에서 인천으로 가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공지한 거 제가 계속 방송 드리는데요. 9월 29일까지 정기편 직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네팔을 들어오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9월 달까지는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7일 이후에 만약에 경유편이 방콕이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거쳐서 오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대한항공은 9월 달까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단신입니다. 보건부는 최근 인도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태를 우려하며 인도 네팔 국경지역 이동 시 안전수칙을 강화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국경지역 퍼르샤, 순사리, 섭다리 디스트릭트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사망자는 확진 지역 방문 이력도 없고 확진자 접촉 이력도 없는 여성과 아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감염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좀 이따 또 별도로 커뮤니티 감염 얘기는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카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토요일 밤에 바굴룽에서 산사태가 또 났다고 합니다. 이 산사태는 그 전에 났던 산사태 그 현장을 말하자면 치우다가 다시 산사태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 산사태를 치우던 덤프트럭 운전사와 트랙터 운전기사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자마자 네팔 육군과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네요. 그냥 산사태가 아니라 그것을 복구하고 있다가 다시 또 흙더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섭다리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라즈비라즈의 가젠드란 나라얀 싱 하스피톨에 4명의 의사를 포함한 14명의 보건요원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응급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 그 테스트를 받았더니 이제 양성이 나온 거죠. 그 다른 병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하고 접촉한 병원 사람들이 다 격리 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봐야겠죠. 만약에 감염이 됐으면은 계속 격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감염이 안 됐으면은 격리 해제를 시켜야 되고. 네, 병원 의료 인력들은 좀 그 코로나 환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환자가 오더라도 요즘은 좀 안전 프로토콜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루반다이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루반다이 시라리 마을에서 송아지를 기르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우유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송아지를 기르는 농부들에게 만루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마을 자치단체 농업지부장 가네시 커넬 씨에 따르면 토종 송아지를 키우면 인도에서 수입되는 젖소의 양도 줄어들 것이고 우유의 생산량도 늘어서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팔 같은 경우는 그 우유가 버프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 우유 많이 먹어요. 그리고 먹는 게 젖소 우유가 있는데, 젖소 우유는 사실 여기서 키우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프 말고 일반 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일소라 그러는데, 일하는 소인데, 일소에서도 또 역시 그 우유를 짭니다. 우유를 짜기 때문에 만약에 송아지를 많이 키운다고 하면은 인도에서 젖소 같은 경우는 일소도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냥 우유를 짜기 위한 소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일소 같은 경우는 우유도 짜고 우유젖도 짜고 그리고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는 뭐 여러 가지 일석이조인데, 그래서 좀 여기 이 자치단체에서 그 인센티브 만루피씩을 주어가면서 송아지 한 마리당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실행을 하는 거죠. 우유 같은 경우가 네팔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처음에 그걸 몰랐거든요. 우유를 뭐 한국처럼 그런 카톤팩에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비닐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렇게 팝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그 우유를 그냥 사갖고 저는 잘라갖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살균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은 어떻게 우유를 먹어야 되냐면 무조건 가열을 해야 됩니다. 가열을 해서 먹어야 되지, 그냥 생으로 먹으면은 반드시 배탈이 납니다. 그게 살균 처리 안 하고 멸균 처리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좋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바로 못 먹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유를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커다란 슈퍼에 가면은 수입된 게 있습니다. 멸균 시유라고 보통 얘기하죠. 멸균 시유를 또 따로 팔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멸균된 건 사실 맛이 없잖아요. 우유가 생우유가 맛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네팔 같은 경우는 우유를 끓여 갖고, 사실은 여기 네팔 오시면은 네팔 찻잎 넣어 갖고 우유하고 물하고 반반 섞어서 설탕 넣어서 끓이거든요. 이제 그게 찌야예요.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찌야를 두찌야라고 합니다. 우유를 네팔 말로 두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찌야, 찌야 딱 그러면은 두찌야고, 우유를 안 넣으면은 그게 그 흑차거든요. 말하자면 네팔에서 주로 먹는 게 블랙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블랙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깔로입니다. 그래서 깔로찌야. 그래서 깔로찌야는 블랙티가 되는 거고요. 두찌야 혹은 세토찌야 그러면 하얀 찌야, 그래서 그거는 우유찌야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네팔에서는 우유가 있다고 바로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배탈이 나고요. 우유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매일 새벽에 배달을 합니다. 매일 새벽에 항상 그 가게 앞에 요 네모난 이렇게 직사각형 박스에 쭉 놓고 팝니다. 왜냐면은 거의 매일 뭐 몇 잔씩 우유가 들어가는 두찌야를 먹거든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식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네팔에서는 그러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버프나 젖소보다는 염소 우유가 맛있어요. 염소 우유가 정말 향긋하고 정말 맛이 있습니다. 시내는 별로 없는데 시골에 가면은 대부분 염소들을 키우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주는 그 찌야는 대부분 염소 찌야입니다. 염소 찌야고, 또 거기다가 이 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없으니까 장작으로 하거든요. 장작 찌야 정말 맛있습니다. 네, 송아지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마칸푸르 지방교통경찰국에 따르면 바라 디스트릭트에서 치투안 방향으로 향하는 트럭이 도로에서 전복이 되면서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트럭 운전사는 아버지였고 사망당한 사람은 아들이었다고 하네요. 네, 사고 소식이네요. 아버지는 살고 아들은 죽어서 아버지가 꽤 심통하겠네요. 네, 또 다른 교통사고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붓두월 동서 하이웨이 루반다이에서 방까따 지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죽고 5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프로빈스 5 경찰청에 따르면 붓두월 서쪽으로 향하는 픽업 트럭은 반대 방향에서 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붓두월 경찰은 부상자를 룸비니 프로빈스 병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네, 그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은데 교통사고도 그 중에서 있습니다. 이 위쪽 중산간 지역, 이런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부딪혀도 그렇게 사람이 다칠 만큼 속도가 안 나서 사람은 많이 안 죽는데, 남쪽 떠라이 쪽은요 말하자면 그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쫙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그 일직선으로 나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속도를 되게 많이 냅니다. 그래서 밑에서 떠라이 쪽에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사망사고가 나요. 위에서는 사망사고 대신에 주로 도로에서 이제 그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로 사정이 아직 안 좋고, 그리고 그 계곡 위에다가 그 계곡을 절단해서 만드는 길에, 말하자면 이거 뭐야, 그 방호벽이 아니라 뭐죠?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많이 없습니다. 네팔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도로 포장하기도 힘든데 그 계곡 쪽으로 그런 거 어떤 안전장치를 하기는 좀 더 어렵다는 거죠. 네, 사고 소식.
교통사고 소식 이렇게 해서 네팔 단신 그리고 네팔 현황 코로나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비란나가르 커뮤니티 감염 결론. 비란나가르는 1프로빈스입니다. 1프로빈스고 동쪽 그리고 인도 쪽에 접경돼 있는 그런 국경하고 가까운 도시입니다. 네, 기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비란나가르 지방정부는 코로나 감염이 비란나가르의 지역사회 수준으로 퍼졌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수요일 비란나가르시에서 11명의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여행 기록 및 감염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비란나가르 병원의 직원 2명과 병원의 경찰관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목요일에는 경찰청에서 일하는 경찰관 4명이 확인되었으며 금요일에는 비란나가르 출신의 한 사람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3명이 더 감염됐는데요. 수요일에 감염된 병원 의사와 경찰은 코로나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코로나가 확인된 남성들도 여행 기록이 없습니다. 토요일에 확인된 2명은 수요일에 감염된 사람의 아내와 어머니입니다. 또 다른 감염된 사람은 비란나가르에서 온 더란 출신의 의사입니다. 비란나가르 메트로폴리탄시의 보건국장인 라메스 까르키 씨는 이제 코로나 감염이 지역사회 수준에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란나가르 메트로폴리탄 시티는 토요일까지 PCR 방법을 통해 1769명의 코로나를 검사했습니다. 그중 4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코로나 감염이 커뮤니티 수준에 도달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는 경계 조치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한 공중보건 전문가 나와라즈 수바 박사는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라메스 카르키 공중보건부 소장은 감염 확산이 시작된 후 보안 감시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확인된 비란나가르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비란나가르 시장에 금요일 날 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된 사람이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역 내 커뮤니티 감염의 어려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공중보건부는 시장 내 접촉자를 파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 비란나가르에서 지금 커뮤니티 감염이 됐다고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여지껏 어떠한 지방정부도 아직은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안 퍼졌다. 다 안 퍼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모두 다 인디아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걸렸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랬는데 비란나가르에서 처음으로 지금 지역 차원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게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다들 얘기 안 하는 거. 지금 모든 게 지금 지역사회로 퍼져 있는데 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인정해야지 지역 수준의 어떤 그 조치를 할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커뮤니티 감염 확산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팔 의류산업. 네, 네팔 의류산업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팔의 기성품 의류 부문이 해외 바이어가 주문을 취소함에 따라 12억 2,500만 루피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팔 의류협회는 외국 바이어들이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촉진 무역진흥센터에 따르면 취소되거나 보류된 주문은 2019-2020 회계년도의 첫 11개월 동안 네팔 총 의류 수출의 28%라고 합니다. 지난 회계년도에
11개월 동안 45억 루피의 기성품 의류가 수출되었었습니다. 이전 회계연도인 2018-19년은 네팔은 13년 동안 가장 높은 63억 4천만 루피의 기성품 의류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기성품 의류 산업은 국제시장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전염병에 의해 최악의 영향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중단은 국제시장의 원활한 상품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은 네팔의 기성품 의류 주요 시장 중 하나이며 코비드-19 전염병에 의해 몇 주 동안 유럽 시장은 폐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들로부터 배송을 보류하라는 메시지가 온 것입니다. 패션 의류들은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국제시장에서 다음 시즌에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팔 의류협회 회장 찬디 프라사드 아얄리 씨는 의류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 국경 제한이 발생해 네팔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수출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네팔에서는 3월 24일부터 전국적인 럭다운이 시행되어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5월 10일에는 정부가 폐쇄를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산업 노동자들만의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6월 15일에 폐쇄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선 항공편은 3월 20일 중단된 후 다음 달 8월 17일까지 정기 항공이 없습니다. 많은 원자재가 네팔로 오는 길에 발이 묶이게 되어 주문에 따라 상품을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상운송 및 항공운송의 중단으로 인해 상품을 제 시간에 배송할 수 또한 없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네팔의 기성품 의류 산업은 주로 선진국,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할당량 때문에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는 네팔의 의류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132억 루피에 도달했으며 그중 미국으로 향한 수출이 86.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합의에 따라 2005년부터 할당량 시스템을 폐기한 후 네팔 의류 산업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기성품 의류 제조업체는 국제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을 조정하고 향상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쪽이 말하자면 의류 생산 기지로 많이 활용된다는 건 알았는데 네팔도 이렇게 많이 된다는 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보면은 45억 루피, 뭐 65억 루피, 뭐 이러면은 65억 루피 하면은 63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네팔의 경제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의류 수출 하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기 소식 보면은 2000년에 벌써 100억 루피를 도달했으면 그 기성복 의류만 갖고 말하자면 천억을 돌파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성복 의류 매장을 회사가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구나.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네팔은 항구만 없지 사실은 뭐 빨리빨리 배송을 원하는 비행기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을까.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대구 섬유시장이 뭐 섬유산업이 예전부터 그렇게 강세였던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계속 좀 경쟁력 강화하고 수출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이 높아진 건데, 네팔도 좀 요런 그 네팔 사람들 되게 손재주가 좋거든요. 미싱으로 하는 거 좀 잘 좀 가리키고, 그게 좀 더 나아진다 그러면 좀 기계화가 되고 그러면은 네팔 사람들도 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그 네팔의 이 의류 산업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7월 26일 일요일 소식 이렇게 하고요. 언제든지 네팔 소식이 그리우시거나 그리고 네팔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TV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제일 먼저 네팔 소식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